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요즘 시장이 좀 불안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이면에 보면은 달러 강세를 그 이유 중에 하나로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연히 외환 시장이 불안해지는 경우에 나타나고 있고 달러 강세는 사실 우리한테 또 굉장히 또 실물 쪽에서도 여러 가지로 좀 와닿는 체감도가 높은 그런 거잖아요. 일단은 뭐 우리 시청자분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라도 요즘 달러 강세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이유부터 우리 평론가님이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제 가장 쉬운 거는 미국 경제가 강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정국의 경제가 강해지면 그 나라의 그 돈, 그 나라의 통화는 사실은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워낙 좋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미국 경제를 반영하고 있다. 첫 번째 원인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연준이 계속해서 그 경기가 좋으니까 금리를 올리지 않습니까? 같은 얘기네요. 예, 올해 2번, 내년에 한 2020년까지 총 8번 올린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특정국의 통화는 상대국의 통화, 주요국의 통화랑 이게 상대적입니다. 그 그렇죠. 가치가. 가령 미국 달러가 올라도 유로라든지 엔화가 따라서 올라가면은 미국 통화는 달러는 약간 가치가 낮아질 수가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을 갖다가 주저주저 하고 있는 거고 일본은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역시 따라서 주요 통화 대비 그러니까 달러 대비 주요 통화들이 다 약세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게 이제 두 번째 이유죠. 그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지금 그 달러 강세가 심해지고 세계 경제가 좀 이 무역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신흥국의 위기설이 나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나와요.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안전자산이 뭐냐? 그 금이 아닙니다. 달러죠. 달러하고 미국 국채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들이 미국으로 몰려가고 있기 때문에 달러 강세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일각에서는 그래서 뭐 지금 글로벌 경제 보면 미국만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아마 나오는데 그것도 결국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해석이 나오게 하는 생각이 되는데 근데 이제 보통 이게 특정 화폐가 강하게 가는 거는 그 일종의 이제 그 뭐랄까요 그 진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때 계속 가다가 다시 조금 약해지기도 하고 이런 이제 진폭이 있는데 추세적으로 올라간다고 치더라도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달러 강세 기조가 계속 그런 추세도 거의 없이 그냥 진폭도 별로 없이 그냥 계속 갈 것 같다는 느낌마저 드네요. 보통 달러 강세를 갖다가 시장의 관점으로 놓게 보게 되면은 그 한 번 추세가 결정이 되면 보통 한 4년에서 5년을 지속합니다. 물론 그 중간에는 이런 진폭들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일단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올해 말까지는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달러 강세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거다. 그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한 1,180원에서 1,200원 정도까지는 갈 거라는 예측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가령 신흥국의 위기가 증폭이 된다거나 아니면 특정 이벤트가 발발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사실은 달러 강세 현상은 지금보다 더 심화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도 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 원화랑 봤을 때 원달러 환율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면 우리 원화하고만의 상대적인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좀 대형 이벤트가 하나 있잖아요. 북미 회담이 이제 순조롭게 잘 진행되느냐. 그거는 남북 정상회담은 이미 다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건 완전히 반영이 된 거고요. 사실은 무역 전쟁이 얼마나 심화될 거냐가 이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한 키예요. 북미 정상회담보다는 무역 전쟁 쪽으로 봐야 되겠군요. 무역 전쟁이 굉장히 심화된다. 그래서 중국이 엄청난 타격을 입는다. 그럼 한국 경제 역시 엄청난 타격을 입겠죠. 주요 수출 품목들이 대부분 다 주춤주춤할 테니까. 유럽연합이 이 글로벌 무역 전쟁에 합세한 것도 역시 우리 경제는 부담스럽게 보거든요. 한국 경제는 역시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그 경제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사실은 무역 전쟁이 얼마나 확장될 거냐에 따라 가지고 원화의 약세 현상이 얼마나 깊어질지 그게 가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저희가 처음에 이 달러 강세 얘기를 하면서 드렸던 말씀이 이 달러 강세는 우리 실생활, 그러니까 실물 경제, 그렇죠. 우리 국민들의 뭐 장바구니 뭐 물가라든가 뭐 여러 가지 상당히 좀 영향이 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뭐 대표적인 사례를 좀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마 말씀해 주시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맞아 이렇게 하실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긍정적인 측면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나눌 수가 있겠죠. 긍정적인 측면은 한국 수출 업체들한테는 이게 호기가 될 수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원화 약세 현상이 깊어지면 100달러를 갖다가 내가 수출했을 때 기존에 뭐 한 10만 원 정도를 받던 걸 갖다가 만약에 2배로 이 원화가 떨어지면 20만 원을 받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근데 사실 특히 미국산 수입품을 쓰는 사람들, 그다음에 달러로 우리들이 그 가격이 매겨지는 그 품목을 사는 사람들한테는 전부 다 손해가 되는 가령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오일이죠. 오일은 보통 달러로 가격이 매겨지지 않습니까? 1배럴당 뭐 얼마 이런 하는 형식으로. 오일이라 그러니까 좀 낯서네. 휘발유 가격이 당장 우리가 그 기름을 넣어가면은 벌써 그거 피부로 느낄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에 이제 주로 이제 북미 지역이죠. 북미 지역으로 해외 여행을 갈다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원화가 한 20%도 떨어지면은
사실은 그렇죠. 우리 20%를 더 부담하는 거거든요. 비용이 더 기존에 한 늘어난다는 100만 원 얘기죠. 내던 걸 한 120만 원 정도를 부담을 해야 해외여행을 갈 수 있으니까 네.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국민 생활 특히 소비에는 어떻게 보게 되면 강달러 악재가 현상이 될 수 그렇게 있겠네요. 좋은 징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사실은 지금 국제 유가도 오르고 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네네. 이미 저 항공 같은 경우는 휴가철이 이제 다가오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그 유류 할증료도 이미 오르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벌써 예, 이제 그것도 예, 우리 예. 국민들한테는 소비자분들한테는 부담이 예, 되는 건데. 예, 예. 근데 이거를 조금 바꿔서 한번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 보면 이 달러 강세 현상을 재테크적인 측면에서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뭐 예, 흔한 예. 얘기로 달러 예금을 뭐 든다든가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데 조금 더 팁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사실 뭐가 근데 있을까요? 달러 예금은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왜 아, 그러면 그래요? 환전할 때 환전 수수료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사실은 상장지수 펀드 달러 ETF라고 주식처럼 거래할 수가 있는 게 있어요. 예. 지금 하나에 한 11,000원 정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한 1,000만 원 정도를 갖다가 달러에 투자한다 그러면 그거 한 1,000주 정도는 살 수 있겠죠. 그렇죠. ETF를. 근데 그거는 달러 가치와 연동돼 가지고 그 퍼센트만큼 오르고 내리기 때문에 사실은 달러화 산 것과 거의 그거보다 훨씬 좋은 그다음에 수수료도 워낙 뭐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ETF가 수수료가 좀 싸죠. 그다음에 그 환전 수수료를 생각한다면은 사실은 뭐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그런 측면이 좀 오히려 낫겠죠. 왜냐하면 전통적인 의미에서는 달러와 예금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전통적인 얼마 전에 꽤 됐어요. 친구가 이제 뭐 한 $10,000 정도를 갖다가 외화 예금을 했는데 이거 뭐 환전하고 뭐 이것저것 하고 남는 게 없더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작에 코너한테 말씀하신 데 투자의 관점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 그게 훨씬 유리합니다. ETF 투자가.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